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남편은 나가서 사업을 하던 또는 이제 근로를 하던 계속 돈을 벌어오고 또 부인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이죠. 최근에는 남녀가 같이 사회생활하고 또 뭐 소득을 창출해서 또 가정생활도 같이 육아도 분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경제생활은 남편이 하고 부인은 집에서 전업주부로서 살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돈을 벌고요. 이 돈을 가지고 생활비도 쓰고 그다음에 뭐 투자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운영은 또 부인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편의 계좌에서 부인의 계좌로 돈을 옮겨줘야 편리하겠죠. 남편 계좌를 부인이 이걸 가지고 남편 계좌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돈을 벌어가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걸 부인 계좌로 보내서 부인이 이걸 운영하고 생활비를 쓰고 또 양육비도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거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적인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기본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외적인 사항들이나 또는 기본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 기본적으로요. 배우자가 됐던 누가 됐던 내가 번 돈을 남의 통장, 주로 남의 통장에 집어넣을 일은 별로 없죠. 배우자 통장에 주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되면 적용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실물법이고요, 하나는 상속증여세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법률 모두, 자, 배우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의 소유자는 계좌 명의자의 소유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라고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돼요. 추정. 그러니까 금융실명법도 그렇고요, 상징법도 그렇고, 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거는 통장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추정이라는 경우에는 네 돈이 아니, 이거 네 돈이잖아. 네 돈이잖아. 그 국가는 네 돈이라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이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세요. 내 돈이라면 이게 어디서 왔죠? 다른 사람한테서 왔잖아요. 남편한테서 왔는데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이 행위가 무슨 행위죠? 이거 증여죠, 증여. 그죠? 그럼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남편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왔는데 증여세를 내라?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남편 돈이 내 통장에 왔지만 이건 내 돈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납세자가. 이 추정이라는 것은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건 내 돈 아니에요. 남편이 나한테 그냥 맡겨놓은 돈이에요. 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사례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돈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건 남편 거예요. 남편 거. 남편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내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죠. 그 내 것이라는 그 입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입증을 했다고 쳐요. 입증하면 이건 차명 계좌예요. 그죠? 남의 계좌를 쓰는 거잖아요. 차명 계좌입니다.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탈법이나 세금 탈루 목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받게 되면 거기 99%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내 거라면. 그런데 이게 배우자 거라면 당연히 증여죠, 증여. 그러니까 증여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증여라도 6억까지는 비과세 되죠. 그런데 이건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생활비예요. 생활비로 보내는 것은 비과세예요. 생활비로 보내는 건 비과세. 그런데 이게 생활비로 보냈다고 하지만 이게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생활비라는 게 뭐냐 도대체. 세법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 생활비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 생활에 필요한 용품 또는 식자재, 그다음에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런 건 생활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이 모은 돈을 가지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배우자 명의 펀드에 가입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생활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이게 내 겁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이건 배우자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장하느냐는 거죠.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이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거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거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즉 소유권의 구분 방법은 예금을 누가 운영했느냐. 운영할 때 배우자가 부인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러면 이건 배우자의 소유로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원금과 이자를 누가 사용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금도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원금과 이자를 뽑아가지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뭐 다른 어떤 걸 취득했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부인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금을 할 때 남편하고 상의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남편의 예금을 그냥 본인이 위탁 관리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배우자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는 이 통장을 하나로 썼어요. 근데 두 부부가 둘 다 의사예요. 남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인데 남편이 훨씬 더 수입이 많았어요, 부인보다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권은 부인이 지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남편 통장에다가 부인도 벌은 돈을 넣고요, 남편도 벌은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합해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부인 명의의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남편은 뭐 부동산도 있고 막 그런데 부인은 부동산이라는 것들 없으니까 둘이 이제 합의를 해서 야, 그 부인에게 당신은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없으니 이번에는 당신 이름으로 사십시오 라고 해서 부인 명의로 이렇게 산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증여세를 과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증여세 과세한 이유가 과세관청과 심판원도 모두 다 그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남편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 남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출된 자금의 대부분은 남편 거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 인출 시점에 이 남편 명의 계좌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그 돈의 자금 추세로 보니까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남편 부동산이 여기 처분한 금액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뺐다면 그 돈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인이 자기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큰 줄기로 본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은 남편 돈이라고 보고 그 남편 돈을 당신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으니 이것은 증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인이 증여세 과세가 안 되려면 이 주택을 살 만한 충분한 자금을 내가 여기다가 입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벌어가지고 이 번 돈에서 생활비를 계산해가지고 이 생활비를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하면 이걸 빼고 남는 자금이 이 부인이 번 자금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많지 않은 돈을 뽑아가지고 이걸 했다면 이 돈을 다 써도 안 되는데 그럼 결국 남편 돈이 들어왔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이 사례는요.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했고 둘이 다 그 소득이 있는 분인데 자기가 벌은 소득에 이거를 초과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 사정이라든지 또는 그 두 분의 어떤 소득을 그 소득의 상황,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상황 이런 것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인출해서 샀으니까 징역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런 쟁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세심판원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월급을 이렇게 이체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